폐암은 발견을 했다 하면 이미 3, 4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폐에는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엑스레이에서 뭔가 이상이 보였다 하면은 그건 이미 사이즈가 증가가 되고 다른 데에 전이가 된 상태일 수밖에 없고, 만약 기침이나 뭐 숨찬 증상, 암으로 인한 증상이 이미 나타났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다 하시면 그분은 이미 3기나 4기까지 진행을 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폐암은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무려 44%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이가 되었을 때 생존율은 7.7%로 매우 낮다는 게죠. 너무 낮네요. 너무 낮다. 갑자기 또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기침이 너무 나니까 그냥 누워서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 수술을 하자마자 기침이 너무 많이 나서 진짜 제가 어떻게 몸이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상하게 기침을 많이 해요. 저 수술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정상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요. 그 수술 후에 그렇게 기침하는 건 정상입니까? 네, 이 폐암 수술이라는 게 폐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가 잘려나가 나머지 이제 빈 공간에 남아있는 폐가 또 그만큼 팽창을 해야 하고 그 수술 후의 자극 때문에도 기침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효진 씨는 왜 폐암에 걸렸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인도 담배를 안 폈고, 그렇죠. 네. 남편분도 담배를 안 폈고. 네. 그렇다면 도대체 뭐였을까? 그렇죠. 생각해 보셨어요? 폐암에 걸리고 나서 폐암의 원인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바로 조리흉 때문이었어요. 조리흉. 네. 주방의 살인자, 암을 부르는 1급 발암물질, 조리흉. 아이들이 튀김을 좋아해서 자주 해주고 생선이 뇌에 좋다니까 매일 구웠고요. 도나스 같은 것도 네,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튀겨서 먹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조리흉이 비흡연자 여성 폐암의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비흡연자 여성 폐암의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조리흉은 담배만큼 아주 나쁜 생활 속 독가스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조리흉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작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실험은 주방 후드를 켠 채 진행됐는데요. 흔히 하는 달걀 프라이. 자, 계란 후라이 우리 매일 해 먹습니다. 전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어요. 자, 수치 볼게요. 과연 미세먼지 수치는 무려 573. 그렇다면 조리흉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진 고등어 구이는 어떨까요? 치솟는 미세먼지 수치, 측정 최대 수치인 999까지 나왔습니다. 주방 후드를 켜지 않고 실험했을 땐 수치가 2배 이상 높습니다. 밀폐된 주방에서 삼겹살을 구울 때 미세먼지 수치는 1360. 볶음밥과 돈가스 또한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조리흉에는 담배에 들어있는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실제 요리를 자주 하는 여성의 폐암 발생률은 최대 8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폐암 발병 확률이 무려 22.7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문 꽉 닫아놓고 담배를 피는 거랑 똑같네요, 진짜. 그때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일상에서 우리 폐를 노리는 또 다른 위험인자, 미세먼지. 기사회생에 도움을 요청한 한 주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내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집 관리를 좀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있으면 목도 간질간질하고 좀 칼칼하기도 하고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깨끗한 집. 과연 이 집의 숨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청소 전문가에게 실내 환경 점검을 요청해봤습니다. 집안의 미세먼지부터 측정해봤는데요. 자, 실내 공기. 아, 저게 있군요. 측정하는 게.
미세먼지 주의보 수준. 그렇다면 실외 공기는 어떨까요?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밖이도 나. 어머. 어머 웬일이야. 저희 집이 훨씬 높네요.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난단 말이에요. 어머. 집안에서 애들이 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셨잖아요 지금. 원인을 찾기 위해 안방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 안방은 제가 자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주 청소하고 환기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 청소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그냥 이불 자주 빨고 뭐 또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이게 필터인데요. 아, 이 네. 필터를 청소기에 끼워서 숨은 미세먼지나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특수 채집망을 넣은 청소기로 매트리스를 청소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매트리스 위 저렇게 청소 안 하고 그냥 돌돌이 정도? 네. 그걸로 머리카락 제거 정도?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안 했는데 벌써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어머나. 아유. 여기 이렇게 자잘한 가루들이 여기 이제 미세먼지고요. 이런 큰 먼지하고 어머 세상에. 이런 먼지들이 그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침대를 저희들이 커버를 흰색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 눈에 띄는 게 검은색 오염물질이니까 그것만 제거해도 깨끗하다고 생각되는데 침대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맞아요. 계속 호흡기로 들어마시게 됩니다. 흡연보다 더 나쁜 게 바로 침대 초미세먼지입니다. 침구 속 세균성 미세먼지의 폐암 위험도는 무려 39배, 만성 폐질환 위험도는 8배, 전식 위험은 무려 5배나 높습니다. 모두 흡연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몸에서 배출을 하죠? 사실 우리가 기침을 예를 들면요. 눈에 보이는 먼지가 기관지나 코로 들어오면 재채기나 기침으로 뱉어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기관지 점막을 들어가서 폐포까지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냐? 혈관 안까지 들어가서 모든 오장육부에 뇌에 박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들어오면 배출이 어렵고 그래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요. 단순히 폐를 망가뜨리는 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폐에서 걸러지지 못한 초미세먼지는 혈류를 타고 단 45분 만에 뇌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진은 사람의 전두엽 뇌조직 안에서 초미세먼지 입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뇌까지 들어간 미세먼지가 뇌내 피지를 얇게 만들고 또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 기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50세 이상 노인 1,200만 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된 사람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무려 3배,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위험은 5배 가까이 치솟는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미세먼지가 당신의 폐와 뇌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 필수품이 된 에어컨. 여기에도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데요. 바로 에어컨 필터입니다. 에어컨 필터가 깨끗한 편이세요. 다른 분들 보면 더 이렇게 한 번도 안 열어본 분도 되게 많아요. 이런 먼지들이 청소를 안 하시면 이제 공기 중에 날아다녀요. 에어컨을 켤 때마다 미세먼지를 집안에 흩뿌리는 꼴입니다. 다음은 에어컨 내부. 한번 열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새까만 곰팡이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저래요, 제 곰팡이거든요. 네. 틀기 전에 닦아내야 돼요. 진짜 에어컨 안이 저렇게 더럽다. 여름에 습하거나 더우면 증식을 더 많이 하고요. 그 곰팡이들 포자들이 공기 중에 다 떠다니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입자들을 다 마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먹는 거죠, 마시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에어컨 내부의 세균 수치는 어떨까요? 무려 1173. 요즘 위생 기준치 값이 네. 400이세요. 거의 3배신 거예요, 지금. 어머, 그래요? 네. 공중 화장실보다도 더 지저분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소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몰랐죠. 네. 네네. 저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이제 과민 반응, 알러지 반응 같은 것도 일으키고요. 심지어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그 레지오넬라균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감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요.
여름철 우리 폐를 노리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 그래서 여름은 폐에게 정말 가혹한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월별 폐렴 환자 수 추이인데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에 환자들이 치솟죠. 많은 분이 폐렴은 겨울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여름에도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